신혼부부는 무주택 기간 제한 없이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되는 등 향후 5년간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75조 8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달 말부터 은행에서 대출받거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등 1,400여 개의 민원을 신청할 때 내는 서류가 대폭 줄어듭니다. 지방 아파트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면서 법원 경매 아파트의 낙찰 가격이 감정가 이상으로 치솟는 고가 낙찰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는 하락하고 물가에 대한 불안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라스트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고점을 또 돌파했습니다. 후반부 갈수록 혼조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1919선에 마무리가 되는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0.19% 오르면서 코스피가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역시 장중에 좀 불안한 흐름을 보이다가 소폭 오르면서 526선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기기업종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고요. 자동차 업종 역시 상승세에 동참하는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기존 주도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우리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식 전달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10월 26일 화요일장 마감했는데요. 앞서 뉴욕 증시가 G20 경주회의의 영향과 그리고 추가 양적 완화 기대감으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이를 선반영하면서 장중에는 보합권 혼조 흐름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또다시 연고점을 돌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7포인트 오르면서 1919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1913포인트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장중에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5일선과 21선의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상황에서 1910선 하단 확인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에는 1919포인트 연고점을 새로 쓰면서 강한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이 나타나면서 오늘장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3,400억 원 정도 매수이 나타났고요. 개인 쪽에서는 200억 원 정도 소폭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투신권을 중심으로 매물이 강하게 나왔는데요. 기관 쪽에서 2,800억 원 정도 매물이 강하게 출회됐습니다. 장중에 강하게 매도했었던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물이 줄어들면서 상승을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닷새째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장 소폭 오르면서 526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은 527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 수급 상황은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 동반 매수했지만 기관 쪽에서 매물을 내놓으면서 상승폭을 제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고점은 높이면서 527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쪽에서 150억 원 정도 매수이 나타났고요. 외국인 쪽에서 100억 원 정도 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쪽에서 3거래일 연속으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매물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180억 원 정도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4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40전 오르면서 1116원 70전에 마감했는데요. 그동안 이틀 연속 하락에 따른 부담과 유로화의 약세 전환 등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움직임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IT주들의 약세 속에 삼성전자는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오늘 77만 원대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포스코는 0.4% 올랐고요. 현대차 장중에 신고가 경신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에 0.2% 하락했습니다. 현대모비스 마찬가지로 엿새째 상승하면서 오늘장 2% 올랐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약보합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생명은 반등에 성공했고요. 앞서 보셨던 현대차와 현대기아차 마찬가지로 기아차도 2%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IT주인 LG전자는 1% 약세 흐름 이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2% 올랐고요. SK브로드밴드가 오늘 반등에 성공하면서 1% 올랐습니다. CG오쇼핑은 3분기 실적 기대감에 4% 급등했고요. 메가스터디 외국계 창구 통한 매수세로 6%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동서와 OCI 머티리얼즈가 오르는 반면 다음과 태웅, SFA는 내렸는데요. SFA는 어제장에서 상승했지만 오늘장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3%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줬었던 운송장비주들, 오늘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혼조 흐름을 보였는데요. 먼저 자동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차익 실현 매물에 0.2%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는 오늘까지 엿새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KB오토시스 11% 오르면서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조선주 마찬가지로 연기 신고가 경신을 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에 상승폭은 일부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1% 올랐습니다. 오늘장 삼성중공업과 STX 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52주 신고가 다시 썼지만 대우조선해양과 한진중공업은 차익 실현 매물에 약보합 조정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기계주들은 중국의 수주 기대감으로 오늘장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지수로 봤을 땐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두산중공업이 3% 올랐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1% 오르면서 두산그룹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현대엘리베이터가 7%, 나머지 종목들도 3%대에서 5%대로 오르면서 기계주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주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주택경기 반등 기대감에 상승했는데요. 삼성물산이 2% 올랐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강보합에서 3%대로 상승하면서 건설주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3D 관련 테마주도 올랐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3D TV 전시공간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KDC가 8% 올랐습니다. 네오엠텔도 8% 올랐고요. 잘만테크가 4% 가까이 오르면서 3D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실적을 발표한 종목도 굉장히 많은데요. 종목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NG가 0.4% 올랐습니다. 세아베스텔이 오늘 1.9%, 2% 가까이 올랐는데요. 세아베스텔이 3분기 영업이익이 오늘 3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2%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NI스틸은 51%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7%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아토가 7% 급락했습니다. 아토의 영업이익이 58% 감소했다는 어닝 쇼크가 있었고요. 동아제약은 3.8% 급등하는 반면에 신세계푸드가 2.3% 하락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변동성이 큰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명한 대응 전략, 라스트 성공 전략과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간이었습니다. 네, 현대증권 류용석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투자 전략도 다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혼조세 끝에 상승 마감이 됐고 연고점을 또다시 높였습니다. 오늘장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예, 4일간 그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조정이 예상이 됐고요. 이런 기술적 조정의 모습 가운데 오늘 3.7% 상승 마감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숨고르기 모습이 상당히 양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또 외국인들은 4천억 가까이 순매수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3일간 보면은 1조 5천억 가까운 순매수를 보임으로써 9월달 이후에 오히려 순매수 양상이 좀 강화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외국인들의 주로 매수를 보면은 운수장비, 자동차와 조선, 기계 업종들이 포함되어 있는 운수장비에서 순매수액의 절반에 가까운 1,600억 정도가 운수장비 업종의 매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화학업종은 여전히 계속 선호한 섹터여서인지 오늘도 860억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전기전자 업종에서도 한 78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외국인 매수와 함께 두산중공업, 효성 등 산업재 주식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삼성전기, SDI 등도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종목별로는 SKC라든가 삼양사, 무림 PMP, SBS 등의 강세를 보여서 종목별 상승세 흐름도 여전히 유효하게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들은 기계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업종에 차익 실현을 했는데요. 이 중에는 프로그램 매물도 좀 포함되어 있지만 다시 지수가 연고점을 돌파하면서 환매 물량이 증가한 매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의 배경들은 이미 알려진 대로 환율 변동성이 이제 리스크가 축소된 것과 함께 이제 불균형 해소 따라서 국제적 공조 재확인에 대한 어떤 금융시장의 팩터상 달러 약세와 이머징 마켓 통화의 강세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11월 초반이 되면 FOMC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아마 이쯤에서는 아마 증시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특히 이런 속도로 주가가 올라간다면 기술적으로도 11월 초반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이 다소 조금 지수 달력 둔화와 관련한 심리적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좀 부담스러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 전망을 하면서 잠시 후에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수급에서 지금 기관들의 펀드 환매 물량, 이 앞에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크게 우리 증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려주셨는데 류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평균 지금, 펀드 환매 규모가 예전보다 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일평균 물량이 과거에 한 2,000억에서 2,500억 정도 내외였다면 최근에는 오히려 1,000억이나 500억 정도로 많이 감소한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오히려 지수 조정이 보였던 며칠간 동안 오히려 순매수도 일부 관찰되고 있어서 실제 환매에 대한 압력 자체는 크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일단 지수가 그전 고점인 1910선을 재차 돌파했기 때문에 경험상 또 한두 차례 정도는 2,000억대가 넘는 환매 물량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아무래도 2,000선을 가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환매에 대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물량들이 대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 수급에서 어느 정도 소화가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환매에 따라서 지수가 조정받는 그런 흐름 자체가 전개될 가능성은 외국인 매수에 비춰봐서는 조금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크게 부담이 없다. 마찬가지 의견을 내주셨고요. 저희가 살펴봐야 될 변수 대내적으로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이미 아까 알려진 대로 이제 11월 3일까지는 연준의 추가 양적 완화 이런 부분에 신경을 계속 쓰면서 시장이 달러 방향성과 함께 외국인 매수를 계속 봐야 되는 변수는 남아 있겠고요. 이제 시장으로 보면 우리 시장도 3분기 실적은 가장 중요한 국면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내일 수요일하고요, 목요일, 금요일까지가 아마 이번 실적 시즌이 최대 피크가 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오늘 실적 발표에 좀 내일 예정되어 있는 것이 LG생활건강이라든가 삼성 SDI, 메가스터디, LS전선, 대한항공 등이 좀 발표가 있겠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들 종목들이 선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본다면 주가는 좀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장 많은 실적을 발표하는 건 역시 28일 목요일하고 29일인 금요일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8일에는 현대차 그룹이 대체적으로 실적을 발표하고요. LG전자라든가 삼성물산, CJ제일제당, 하이닉스, 현대제철, 신한지주, 기업은행, 우리금융, 은행주들도 대부분 실적을 발표하고 최근에 주가가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현대중공업도 28일 정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9일로 넘어가면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나무래퍼시픽이라든가 나머지 이제 금융그룹들 KB금융,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LG손해보험, 보험주들이 대체적으로 금요일 정도의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실적 발표는 대부분 마감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내일 발표하시는 게 킴버리라든가 브로드컴 그리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스틸 등이 있는데요. 대체로 내일 예상되는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은 전년도 대비해서는 좀 개선된, 그러니까 어닝상으로 보면은 증가세를 보이는 기업들이 많아서 미국 증시 흐름에서 실적으로 보면은 그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크게 부담이 없는 장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투자 전략 세워봐야 될 텐데 앞에서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11월 초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또 세워봐야 되겠죠.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번 주 실적 기간 동안에 추가로 상승한다고 보고요. 11월 초반 정도의 변수가 있다고 보면 아무래도 11월 초반에 좀 변동성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일단 이런 흐름 자체는 이번 주까지는 좀 상승 흐름 자체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4월 고점이 11,258포인트, 그리고 어제 장중의 고점이 11,247포인트였거든요. 어제 오름폭의 한 3분의 1을 되돌리는 기술적 부담을 느꼈는데요. 과연 다우지수가 양적 완화의 기대와 달러 약세, 이런 G20 정상회담 결과 등으로 인해서 11,260선을 돌파할 수 있는지 이달이나 다음 달 초에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요. 이런 최근에 얘기됐던 것들이 미국 증시에 어느 정도 선반영돼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진통이 좀 일시적으로 수반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대응과 관련해서는 지수보다 또다시 이제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수가 섹터의 의미가 더 클 가능성이 있는데요. 섹터와 함께 종목별 장세 흐름도 여전히 또 다시 한번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섹터를 보면은 이제 하반기 4분기 영업이익이나 3분기가 좋은 것이 이제 산업재, 소재, 에너지 쪽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산업재와 에너지 쪽으로 압축이 될 것 같고요. 또 시장을 넓혀서 4분기와 내년으로 조금 이월되는 시각에서 좀 길게 본다면 IT가 조금 저가 매수에 가담한 매력적인 구간에 있지 않나 이렇게 봐서 IT와 에너지 그리고 산업재 이렇게 균형 있는 시장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에너지, 산업, IT 이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골고루 좀 분배를 해서 가져보면 좋겠군요. 현대증권 류용석 팀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신혼부부는 무주택 기간 제한 없이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되는 등 향후 5년간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75조 8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한 기간제 여성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받게 되는 등 근로기간을 보장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배우자가 사망한 여성 노인의 유족연금 급여 수준을 인상해주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2차 기본계획에는 1차 때의 42조 2천억 원보다 80%가량 늘어난 규모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달 말부터 은행에서 대출받거나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는 등 1,400여 개 민원을 신청할 때 내놓은 서류가 대폭 줄어듭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은행 등이 민원 업무를 처리할 때 개인에게서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행정공동정보망을 이용하는 것을 의무화한 112건의 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 가계대금을 대출받을 때 납세증명서나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의 제출이 생략되고 통신 판매업을 신고할 때 사업자 등록 증명서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때 토지나 건물의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방의 아파트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면서 법원 경매 아파트의 낙찰 가격이 감정가 이상으로 치솟는 고가 낙찰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 업체인 지지옥션은 이달 들어 지난 20일까지 법원 경매에서 낙찰된 지방 아파트는 총 724건으로 이 가운데 최초 감정가보다 높게 팔린 아파트가 278건으로 전체의 40%가량을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지방 아파트 값이 큰 폭으로 오르고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상대적으로 싼 값에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경매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역별로는 부산과 경남, 대전 등 올해 집값이 많이 오른 곳에서 고가 낙찰이 많았습니다. 부산의 낙찰가율은 103%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남은 99%로 100%에 육박했습니다. 반면 서울과 경기도의 낙찰가율은 각각 79%와 77%에 그쳤습니다.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는 하락하고 물가에 대한 불안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전국 2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10월 소비자 동향지수에 따르면 소비자 심리지수는 108로 3개월째 하락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로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많다는 것으로 지난 7월 112에서 8월 110, 9월 109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물가 수준을 전망하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141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앞으로 1년간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보여주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한 달 전보다 0.2%포인트 오른 3.4%로 지난해 10월 3.4%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신한은행이 저소득자와 영세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희망나눔 금리 감면 행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자는 500만 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 가상금리 1.5%포인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은 최대 3%포인트까지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은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면 최대 0.7%포인트의 금리를 더 주는 채용 정기예금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품의 가입 한도는 1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영업점에서 가입할 때보다 0.7%포인트 높은 연 4.11%의 이자를 제공합니다. 현대카드가 다음 달 8일 기존 플래티넘 카드와 차별화된 새로운 브랜드의 현대카드 플래티넘 3 시리즈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카드는 M포인트 적립률이 일반 현대카드의 2배고 주요 특별 포인트 적립과 영화 할인 등을 비롯해 현대카드 M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BK투자증권은 오는 29일까지 3년간
40.5%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ELS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모하는 ELS는 포스코와 LG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원금 비보장형 상품으로 주가가 55% 밑으로 하락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네, 진통 끝에 우리 증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을 했는데요. 아시아 지역 증시, 우리 증시와 마찬가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일본 증시 역시 좀 혼조세로 장이 좀 복잡하게 전개가 됐는데요.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2% 내리면서 9,377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수출주들이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도 역시 실적 장세가 이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승폭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그런 기업들의 실적 호조 소식에 상해 종합지수가 3,000선 위에서 훌쩍 마무리가 되는 듯 싶었는데 후반부 들어서 지금 0.9% 내리면서 현재는 3,023선 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은행주가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